시대 확실한 재테크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거진의 윤은지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과 더 성공한 사람들의 차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하지만 더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집중해야 할 일 외에는 아니요라고 당당하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단번에 답을 찾아내지만 더 성공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안에서 숨은 뜻을 발견한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겠죠? 불확실한 것들은 과감하게 제거를 하고 숨겨진 투자 가치를 발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런 방법들을 도와주실 분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바로 부동산계의 명탐정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를 토크로 푼다 부동산 명탐정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일단 그 승승장구하다가 네. 최근에 이렇게 위기를 맞은 오. 이 부동산 시장이 위기를 맞은 그 도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비법 네. 그리고 전망을 하나하나 이렇게 네. 풀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오늘 어떤 도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지 도시에 대한 단서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4개의 단서 중에 혁신도시가 있네요. 자, 우리나라의 혁신도시는 어디가 있죠? 네, 지방에는 10개의 혁신 도시가 있는데요. 네. 그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단서가 혁신도시, 그리고 두 번째 단서가요, 부동산 시장 위축입니다. 아니, 혁신도시와 부동산 시장 위축이 같이 있어요. 혁신도시인데 왜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되죠? 이상한데? 네. 혁신도시인데 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기라기보다 혁신도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어떤 부동산 시장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오히려 이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네. 이 정규직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이렇게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복이 터진 도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 복이 터진 도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 번째 단서는 조선업, 그리고 네 번째 단서는 바로 대기업입니다. 자,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눈치를 좀 채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명탐정들과 나눌 이야기의 주제 도시는요, 바로 울산입니다. 네, 자, 울산인데, 자, 그럼 울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방송을 보시다가 혹시 궁금한 사항이 생기거나 부동산과 관련된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울산이라고 하면 한때 부자 도시라고 좀 유명했잖아요. 제가 알기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득이 많은 도시다라고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아니, 왜 침체가 되었나요? 일단 그 울산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조선 경기가 악화가 되면서 이 소비 시장이 굉장히 위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경기도 같이 이렇게 거래량이 조금 감소하면서 네. 이제 위축된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정말 지금 현재 위기를 맞고 있는 울산입니다. 울산이요, 언제까지 자꾸 울상을 짓고 있어야 할지 좀 웃을 날이 쨍하고 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동산 명탐정들의 추리를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기부터 좀 점검을 해볼까요? 울산, 어떤 곳인가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우리나라 사회가 이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이렇게 변화하다 보니까 울산이라는 도시가 조금 대도시로 이렇게 성장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1760년도에 영국 런던에서 2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그 다음에 19세기에는 미국으로, 그 다음에 일본으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이렇게 이르게 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대단히 많은 그때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중에 조금 수혜를 입은 도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현재 울산 내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 현대자동차나 뭐 지금 중공업들 이런 중공업들이 2차 산업혁명 때 건립이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렇게 대표적인 산업들을 통해서
어떤 20년 동안 울산을 광역시로 있게 해준 이유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조선소랑 현대로 인해서 이 조그맸던 어업의 도시였던 이 울산이 그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이제 산업 발전이 되면서 이제 대기업이 이 정규직의 증가로 원인이 됐고 그 정규직의 증가가 인구 증가로 연결이 되면서 120만 명의 큰 도시로 성장을 하게 됐던 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울산의 기본기부터 울산은 어떤 곳인지 좀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교통편도 좀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접근성 어떤지 좀 궁금해요. 사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분들이 좋아하는 교통 인프라 중에 하나가 역세권이죠. 근데 지금 울산에도 KTX역이 이전함에 있어서 어떤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향후적으로 계속해서 노선을 유치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도 교통의 요지라고 할 수 있는데 향후적으로 볼 때 더 유동성 인구가 이렇게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두 번째는 그 고속도로를 조금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울산에는 이 경부고속도로와 그다음에 울산고속도로 그리고 최근에 개통한 이제 포항에서 이제 울산 그리고 부산까지 연결되는 동해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굉장히 이 고속도로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장안 온산 간 그 31번 국도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옥동 농소 간 이제 7번 국도 이제 영장선이 또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네. 각 지역의 이 산업 단지들끼리 이 연결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 철도와 고속도로를 들 수 있지만 또 하나로 울산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항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도 이제 수출입에 대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고 향후적으로도 우리나라 산업이 발달함에 있어서 이제 수출입을 하는 항만도 같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대할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그 울산에 또 관광지를 또 하나를 저희가 오. 또 찾아보고 가야 되는데요. 네. 일단 울산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 간절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절곶 같은 경우에는 이 동쪽에서 가장 먼저 이 해 뜨는 곳으로 이 유명한 곳입니다. 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간절하게 이렇게 소망을 하면 오. 이루어진다는 네. 소망 우체통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 포켓몬고를 통해서 굉장히 이 간절곶이 더욱더 유명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관광지도 굉장히 많은데요. 자, 포항하면 포스코, 울산하면 현대라고 많은 분들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이렇게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더욱더 도시가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울산에 현대가 들어가게 된 이유는 뭔가요? 이 얘기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울산에 이렇게 현대그룹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업도시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된 그 발판을 만들어준 그 네. 장본인이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기업인 분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울산을 공업도시로 만든 주인공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 네. 한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500원의 지폐 하나로 조선소를 건립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이시죠? 네. 네. 고 정주영 정주영 회장님.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그 정부의 한 고위 관료가 이렇게 현대 조선 사업을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면은 내 손에 불을 켜면서 이렇게 하늘로 팍 올라가겠다. 와. 그럴 정도로 굉장히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네. 사실 뭐 그뿐만이 아니라 네. 방금 정인하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어떤 주변으로서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이유가 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았던 빌딩이 3.1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빌딩보다 더 큰 선박을 만들겠다는 자체가 당연히 이런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게 된 이유가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정주영 회장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이제 그 정주영 회장님의 어록에도 나와 있는데 네. 이봐, 이봐. 해봤어? 해봤어. 라는 말이 있듯이 그 당시에 정주영 회장님이 이제 난 설계나 용접에는 자신이 있는 사람이다, 건설업자다. 뭐가 어렵겠냐면 이제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역시. 문제는 자금이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도에 이 정주영 회장은 이 조선업 진출에 필요한 이 차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영국 런던으로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네. 영국 런던으로 날아갔는데 그때 그 독일에 그 있으신 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네. 그런 소국에서 이 조선을 어떻게 만들겠냐. 차라리 목선이나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굉장히 그리- 비참했죠. 그리고 마지막 심정으로 이제 정주행 회장이 그 애들 도우라는 금융회사의 네. 그 롱바텀 회장을 만났죠. 만나면서 이제 그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지폐를 이렇게 오. 딱 꺼냅니다. 네. 그래서 500원짜리 지폐의 거북선 이제 그 오. 모양을 보여주거든요. 네. 보여주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1500년대에 이미 철갑선을 만든 나라다. 어. 산업화가 늦어져서 이제 우리의 아이디어가 늦춰졌을 뿐이다. 한 번 시작하면 우리는 잠재력이 분출될 것이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나 진짜 일화를 얘기로 듣지만 지금 소름이 쫙 끼치는 게 역시 될 사람은 되는 거야. 너무 맞아요. 대단하신데 결국은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셨지만 해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보란 듯이 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1971년 말에 그리스 해운회사 리바노스사로부터 이렇게 초대형 그 선박을 2척을 이렇게 수주에 성공하면서 와. 근데 이 시기가 사실 차관 승인을 받자마자 바로 이렇게 계약한 거기 때문에 네. 사실 반대를 좀 이렇게 했던 분들에게 뭐 보란 듯이 성공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1983년도에 네. 일본 미쯔비시 중공업을 제치고 이제 설립 10년 만에 세계 1위 조선업체를 우와. 네, 성장하면서 우리나라를 널리 알렸습니다. 아, 멋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2004년도에는 이 육상 건조법을 최초로 이제 시도를 하면서 또 성공하면서 더욱더 이 조선업의 이 강국으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울산을 키워놨는데 불과 또 10년 만에 울산이 지금 휘청휘청 흔들린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사실 지금 전국적으로나 아니면 주택 매매, 전세가 이런 부동산 시장이 조금 상승됐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떤 조선소의 침체로 인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동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주춤거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양극화 현상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토지 시장도 올해 19조 원의 보상으로 인해서 이제 전국 토지 거래량은 증가한 반면에 이제 울산은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네, 아까도 잠시 언급이 됐지만요. 조선업의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게요. 네, 일단 울산의 이 주택 보급률을 한번 보자면은 네. 106.8%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 105.8%보다 한 1% 정도 굉장히 미미하게 높은 수치지만 올해부터 향후 2년간은 굉장히 이 물량 공급이 굉장히 가다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배 정도 이렇게 물량이 많이 이렇게 공급된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공급이 많아진 건가요? 일단 그 혁신도시가 이렇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정규직이 증가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살 공간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혁신도시 안에 이렇게 아파트가 굉장히 일단 많이 지어졌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부자의 과거에는 이런 도시였다 보니까 조금 노령화 사회로 이렇게 접어들다 보니까 이 임대 수입으로 인해서 네. 이렇게 노후 생활을 또 하려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조금 이렇게 과대평가를 해서 또 이렇게 공급이 많아졌다라고 또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나홀로 주택 그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래서 나홀로 주택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공급이 많이 늘어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른 전문가분들은 어떤 원인들이 있다고 좀 생각하시나요? 일단 부동산에서 어떤 시장 가격을 좌우하는 게 인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울산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인구 유입이 그렇다하게 크게 감소되진 않았어요. 근데 왜 제가 인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네. 혹시 알 것 같나요? 아니요, 왜죠? 사실 부동산 시장에 네. 그 지역을 뭐 유지시키고 좌우하는 게 어떤 투자 세력들이 아니라 실수요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선업이 침체되면서 이런 실수요자들이 빠져나간 비중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인구들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제 주택 수요가 위축되지 않았나 또 생각이 또 됩니다. 네. 그렇다면 문제는 조선업의 침체인 것 같습니다. 조선업 침체는 언제부터 좀 시작이 된 건가요? 서브프라임 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어. 왜냐하면 중고금에서 수주를 받을 때 4년에서 5년 앞을 내다보고 받기 때문에
이런 서브프라임 사태가 일어나면서 화폐 가치 하락도 같이 일어나게 됐죠. 그러면서 미리 공급받은 이런 수주들이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어려워지게 된 이유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중국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국에서 엄청난 속도로 이제 기술 발전 속도를 끌어올렸습니다. 그 기술력에는 이제 한국과 일본에는 이제 미치지 못했지만 네. 이제 중국 조선업이 이제 가격 경제력으로 이제 수주 계약을 올리면서 이제 중국 조선업 발전 속도가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추가적으로 조금 이 내용을 드리자면은 양적 완화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굉장히 화폐를 많이 찍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양적 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 돈의 가치가 굉장히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양적 완화를 안 하면서 오히려 이 원화 가치가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이 수주를 받기에 굉장히 불리했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아베노믹스라고 하는데 그때 양적 완화를 굉장히 네. 많이 실시를 하면서 굉장히 수주를 많이 받은 그런 수혜 국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세계 경제가 다시 이렇게 활기를 다시 찾으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 조선업 1위를 되찾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세계 최고라고 하니까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뿌듯하고 좋은데요. 다른 호재들은 좀 없을까요? 네, 그 지난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던 우리 울산 지역의 석유화학이 네. 올해 좋은 성과를 이뤘는데요. 그 우리 같은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 개발도상국은 이제 그 에너지 사용에 대한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기름을 계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저희 육지에서는 이제 기름이 점점 고갈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저희 지금 육지에서 이제 기름이 이렇게 고갈되고 가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는 또다시 이런 기름을 구해야 된다면 어디서 구해야 될까요? 어디로 나가? 해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다? 육지로 네. 가야 됐으면 바다. 네, 정답. 바다입니다. 바다에서 이제 석유를 이제 얻어야 되는데요. 이런 석유를 얻으려면 시추선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시추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 이제 석유 시추선, 뭐 가스 시추선 이런 고부가 가치 사업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추선이라는 게 그 바다 위에서 석유를 네. 뽑아내는 배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보자면은 우리 지구의 인구가 보면은 이 70억 명이 됩니다. 네. 그 70억 명의 인구의 먹거리를 찾자면은 이 육지에서도 물론 이 먹거리가 나오지만 그분들이 다 먹고 살려면은 또 바다에서도 또 먹거리를 이렇게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 선박이란 자체가 일단 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반포 한강 시민공원에 있는 세빛섬이라고 있습니다. 세빛둥둥섬? 네. 네네. 거기에는 그 인공섬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밑에 바지선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이제 건축물이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플로팅 시티라 그래서 네. 바다 위에 이 바지선을 깔고 그 위에 건축을 해서 그러한 해양 도시를 만드는 그러한 이제 사업들이 이렇게 연구 개발에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와. 바지선 역시 또 선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장점은 뭐냐면은 삼성에서 100년 앞에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는데 해양도시 플로팅 시티에 위에 드론을 매달아서 오. 만약에 덥다 네. 그러면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오, 떠다니니까. 네. 그리고 춥다 그러면 다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오, 신선한데요? 네. 그런 것까지 100년 앞을 내다보는 것까지 와. 이렇게 미래 설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이 물방울 도시라고 해서 지금 네. 현재 그 환경 오염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물 속에서 이렇게 도시를 주거를 하는 그러한 형태들도 많이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가 밝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다른 호재들도 굉장히 넘쳐나네요. 미래가 정말 밝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때 가장 중요한 거,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좀 움직여야 할까요? 네, 일단 그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에 이 시골이었던 도시에서 지금 현재는 이 도시의 지역으로 굉장히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됐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 토지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건물주가 될 정도로 굉장히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투자법을 찾는다면은 제2의 70년대의 울산과 같은 그러한 지역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럴 때일수록 좋은 물건을 찾아낼 수 있는 안목이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뭐냐면 지금 이런 시기에 오히려 투자를 할 수 있는 적합한 이런 물건들이 오히려 더 저렴하게 시장에 흘러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일반 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는 조금 판별하시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분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아마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명탐정들을 아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울산에 투자를 하겠다면 뭐 토지, 상가, 오피스텔 중에 어느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지 좀 궁금해요. 네, 그 상가, 오피스텔 이런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지금 현재 많이 지어지고 있는 상태고 이로 인해서 공실의 위험이 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중한 주의를 좀 요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 사실 저평가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울산 내에서. 그래서 오를 수 있는 여지 이런 많은 곳들을 찾아서 한번 투자를 하신다면 괜찮으실 것 같고 실수요의 이런 목적이시라면 네. 이렇게 산을 조금 둘러싸고 있는 그리고 직장과 최대한 가까운 곳을 투자에 중점을 두신다면 그게 아마 현명한 투자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 토지 투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린다면은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일단 집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과거에 일어났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그 주위에는 이 개발 제한 구역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를 하실 때 굉장히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 전문가에게 꼭 따져보시고 이렇게 투자를 하심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네. 하나는 더 중요한 건 뭐죠? 제2의 울산을 찾아라. 와, 그겁니다. 정답. 제2의 울산을 찾아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부동산 명탐정들과 함께 울산 부동산 시장 위축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파헤쳐 봤습니다. 지금은 살짝 어지러운 상태지만요, 정말 잘 해결될 거라는 우리 명탐정들의 의견이 정말 대세였습니다. 자, 이렇게요, 오늘 울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부동산 명탐정 한 줄 노트를 좀 작성해 주시죠. 네. 이번에 저희가 아까 정주영 회장님에 대한 말을 했듯이 이번 한 줄 노트도 저희가 정주영 회장님의 어록을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해보지 않으면 어떤 일도 당연히 성공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처럼 저희가 투자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실천을 하는 것이 꼭 중요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네, 오늘 명탐정 한 줄 노트는 고 정주영 회장님의 어록이었네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안목, 노하우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노하우를 찾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면서요? 네, 저희가 이제 매주 금요일 여의도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송에서 못다한 말들이나 아니면 평소에 궁금하셨던 분들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좀 더 새로운 정보들을 교류해 가시면 투자하시는데 좀 더 현명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부자들의 투자 비법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투자 전략에 대해 원부동산 개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원부동산 개발 자문상담소 리더소울에서 8월 4일 금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KTX 부산역사 2층 회의실 201호에서도 8월 8일 화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부동산 매거진 오늘은요, 부동산 명탐정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고민 상담 시간입니다.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투자 계획들 세우시면서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좀 만나볼까요? 광명역 푸르지오 주상복합 매매 또는 전세 전망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광주시 벽산 블루밍 1단지 아파트 전망도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두 곳의 예.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시다고요? 네. 프로지오하고 벽산 블루밍. 자,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좋으면 좋겠는데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시청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 두 개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 일단 지금 네. 현재 사시는 아파트가 어디실까요? 지금 지방에 살고 있어요. 아, 지방에 살고 있는데 이 두 곳을 투자 목적으로 투자를 해 놓으신 건가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일단 그 강명역 푸르지오 아파트부터 제가 전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그 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아니고 오피스텔이에요. 아파트가 아니고 오피스텔이시더라고요. 네, 네. 네. 강명역 이 푸르지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 강명역을 일단 여건적으로 주위 환경을 조금 보자면은 이 주거 환경이 굉장히 이렇게 좋은 도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위에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예, 그리고 그렇대요. 네, 최근에는 이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을 통해서 이 강남까지는 한 15분, 20분대에 이렇게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교통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네, 그 다음에 향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신안산선 개통을 통해서 앞으로 더더욱 더 이렇게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아질 것으로 보인대요. 네, 근데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강명역 같은 경우에는 그 8월 중으로 그 물량이 굉장히 조금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 발을 입주하고 있어요. 네, 오. 대거로 일단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실이 오히려 이렇게 생기실 위험이 있다면은 오히려 이렇게 전세를 주는 편이 오히려 더 편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일단 그 주거 지역으로 굉장히 괜찮은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초반에는 이렇게 물량이 가다 공급되다 보니까 이 오피스텔의 이 월세도 굉장히 조금 저렴하게 이렇게 받아지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공실이 만약에 생긴다면 오히려 이 공실을 이 전세로 돌리면 금방 나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전세로 돌려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그거 좀 몇 년 보유하면 괜찮겠어요? 일단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소형 평수의 이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조금 지어지다 보니까 그 오피스텔은 일단 전용률이 굉장히 아파트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익형을 보시는 것보다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는 오히려 이 아파트가 훨씬 더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광주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투자를 아직 안 하시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예. 전망 보고 투자를 하려고 11월 중에 분양이 되더라고요. 네. 일단 벽산불림이 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 강주라는 일단 도시를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면은 이 성남 쪽에 있던 그 공장이라던가 창고들이 성남이 도시화가 되면서 굉장히 이 광주 쪽으로 이렇게 많이 넘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쪽으로 이렇게 그 공장이라던가 아니면은 소형이 물류 창고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밀집돼 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광주 같은 경우에도 이 주거 단지가 필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인플레이션 되는 만큼 이렇게 좀 오르기 때문에 네. 많이 이렇게 오른다기보다 가지고 있으면 조금 장기적으로 조금씩 오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하시고 투자를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궁금증 해결되셨어요? 앞으로 좀 이게 투자를 하려면 좀 몇 년 들고 있는 게 낫겠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네. 자, 궁금증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궁금한 사항들이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전화 상담은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세미나 일정 참고하셔서 현장 가셔서 상담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좀 만나볼게요. 서부이총동 34길 29 현대 한강아파트 79제곱미터에 거주 중입니다. 같은 아파트 106제곱미터로 이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지금 이사를 해야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이신 거예요? 네, 제가 오. 지금 24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조금 넓은 32평짜리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가 궁금증 풀어드릴게요. 의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알려주신 걸로 해서 지도를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전망이 너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위치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세요. 네.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그 주변으로 인해서 그 용산역, 그리고 신용산역, 그리고 이천역 이 주변에 용이하게 근접해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해서 용산역이 이제 전망이 좋기 때문에 향후 가치로도 큰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제가 전망이 판단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용산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은 이제 가치 상승이 더 커질 걸로 보이고요. 이 평수를 24평에서 32평으로 옮기시는 것도 저는 향후적으로도 더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이제 결론 내어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시라면 그럼 이사를 하시겠어요? 네, 저 같으면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이사 가시던지 뭐 아무튼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상담받고. 조금 더 이제 주변을 둘러보고 이사를 오. 가던가 하려고요. 네, 현명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도 좀 만나볼게요. 영주시 문정동 289번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맹지여서 고민입니다. 그리고 경북 포항시 효성로 88 SK 3차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요.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가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라고 두 가지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 사연을 좀 많이 보내주셨어요. 아, 네. 네, 정말 고민이실 것 같은데 저희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네.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일단 영주시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한번 보게 되면 네. 일단 물어보신 목적 자체가 맹지라서 고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살 때 모르고 샀어요. 아, 네. 혹시 언제쯤 매입하셨을까요? 한 3년 정도요? 일단 제가 맹지여서 고민이다라고 이렇게 문의를 해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사실 저는 맹지로 이렇게 좀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세요? 지금 일단 맹지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세 가지가 있는데 네. 네. 어떤 주변 토지를 같이 매입하거나 아니면 주변 토지들의 사용 승낙서를 받거나 아니면 또 국어를 이용하거나 어쨌든 전체적인 맥락은 주변 토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일단 제가 전반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게 되면 현재 보유하고 계신 토지 앞으로 해서 다른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토지를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혹은 일부를 매도를 하셔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토지에 맹지 이런 부분을 길을 좀 유치하는 부분을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조금 향후적으로 봤을 때 아마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마우스에 이렇게 찝는 이 빨간색으로 테두리 친 부분이 네. 현재 보유하고 계신 토지의 뒤편으로 된 국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적으로 볼 때 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발이나 이런 영향이 있을 때 도로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가지 방법을 잘 고려해 보신다면 네. 현재 보유하고 계신 토지의 가치를 훨씬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상태에서 뭐 보유나 매도를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맹지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 그래요. 자, 그럼 경북 포항시 쪽 토지는요? 지금 굳이 이사를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까요? 아니요, 뭐 큰 호재거리가 없고 또 혹시나 다운되면 안 되니까 싶어서 네네. 네, 그래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큰 목적은 없어요. 그럼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신 상태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실거주의 목적으로 보든 어떤 투자의 목적으로 보든 예, 예. 어떤 혹시 포항 내에서 이렇게 아파트를 찾고 계신다면 네. 저는 차라리 보유하고 계시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항 지역이 이런 건물 시장이나 아파트 시장들이 살짝 주춤하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가격의 변동이 크게 없을 겁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그 이유가 네. 어떤 강 주변으로 해서 이런 도로 네. 여건들이나 네. 도시 인프라 상황들을 봤을 때
네. 사실 포항권 내에서 이런 지리적으로 너무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네, 혹여나 다른 투자처를 생각하신다면 네. 차라리 전세를 주고 이렇게 한번 그래요? 그 기회부여형으로 해서 투자처를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시청자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속 시원하네요. 아유, 그러세요? 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네. 첫 번째 토지 영주시 그쪽은 네. 3년 전에 모르고 사셨는데 맹지가 근데 아니라고 네, 너무 많이 전문가님이. 고민이었어요. 네. 네, 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해결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 경북 포항의 이 아파트도 네.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뭐 계속 보유 아니면 전세를 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든지 그렇게 좀 하시라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동규 많은 도움 되셨죠?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 들어봤는데요. 속 시원하게 해결이 돼서 저희도 기분이 무척 좋습니다. 네, 그런데요. 토지를 구매함에 있어서도 입지나 조건 등이 많이 목적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투자나 전원주택용 토지를 구매할 때는 각각 어떤 점을 좀 중시해야 할까요? 일단 그 토지 투자함에 있어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치. 네,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토지가 굉장히 지가 상승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봐야 될 수 있는 그러한 토지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이 토지 지가 상승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지금 저번 시간부터 계속 이 대도시를 다뤄오는 네.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잘 찾아보신다면은 오히려 그 속에 해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전원주택용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그 노후에 이렇게 정년퇴직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원 생활을 또 다시 즐겨보려고 이렇게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귀농하시는 분들의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은 도시에 살다가 이렇게 농촌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적응이 굉장히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귀농을 하러 들어갔는데 오히려 다시 도시로 나오고 싶어서 그때 이 전원주택지를 이렇게 매매를 할 시에 굉장히 황금성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일단 중요한 거는 귀농을 하기 전에 전원주택 생활을 하기 전에 일단 그 귀농 학교에 가서서 그다음에 그 생활이 정말로 나랑 맞는지 네. 먼저 체험을 한 2년 정도 해보신 다음에 정말 적성에 맞다면은 그때 돼서 이 전원주택용으로 이렇게 귀농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그 목적성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목적에 따라서 투자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사실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저번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과 살짝 연결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다시 보기를 활용을 하셔서 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검색창에 부동산 매거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다시 보기 가능하거든요. 네, 많은 시청 바랄게요. 자, 또 요즘에는요. 월세 수입을 노리고 대출을 받아서 소형 아파트나 뭐 오피스텔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자, 이런 분들을 위한 투자 전략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는 이제 목적이 그 부동산에 대한 목적이 꾸준한 임대 소득일 겁니다. 네. 근데 하지만 요즘 소형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건물들의 경쟁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지역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임대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투자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상담 받으시는 분들 중에 신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월세 목적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네. 어떤 부동산의 이런 시장 가격에나 유지를 시켜주는 아니면 지역 경제를 좌우하는 것까지 큰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공공행정기관들의 이전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조금 일자리의 키워드를 맞추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아마 다른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절로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도 있죠. 세미나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부자들의 투자 비법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투자 전략에 대해 원부동산 개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원부동산 개발 자문상담소 리더스홀에서 8월 4일 금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KTX 부산역사 2층 회의실 201호에서도 8월 8일 화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요. 전화 6223-9988번으로 접수된 전화 상담 사연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경주시 보문동 53-2, 53-4번지 토지를 3년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3년 정도 보유 중이신 거네요. 예. 네,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전문가와 자세하게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예, 그 보문동 53-2번지하고 53-4번지 이렇게 두 필지 예. 문의를 주셨는데요. 예. 네, 일단 그 경주라는 그 도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조금 해보면은 경주 같은 그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문화 관광지의 이렇게 도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화가 굉장히 이 역사와 문화가 굉장히 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 이 주위로 조금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은 지도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두 필지가 굉장히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마주하고 이렇게 굉장히 좋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위를 이렇게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 지역 주위를 둘러보면은 그 앞에 이 초입부 같은 경우에는 이 공원이 조금 이렇게 조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전주의 한옥마을처럼 좀 경주의 그 특색을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이 건축물로 해서 이 식당들이 굉장히 이렇게 어우러지고 있는 곳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이렇게 쭉 보면 기아집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경주의 전통을 조금 이렇게 살려서 먹거리촌으로 지금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이렇게 좋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을 또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은 주위에 점점 이렇게 펜션이 또 이렇게 하나둘씩 이렇게 생기고 있는 그러한 펜션 단지 같은 것들이 점점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을 하실 때 그 네. 앞에의 그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당장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앞으로 그 건물이 조금 더 찰 때 그때쯤에 어떤 식으로 상권이 형성이 되는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최대한 늦게 일단 건물을 지으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고요. 네. 일단 이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오, 위치가 좋고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하시네요. 예. 네,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예.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됩니다. 네, 고민 해결되셨어요? 예. 네, 다행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원주시 행구동 1713-28번지 두 필지 건물 7층 상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상가를 보유하고 계신데요.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아니요, 그 상가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거를 이제, 거기에 건물을 지어놨으니까, 다른 사람이 지어놨으니까, 네. 제가 한번, 거기에 한번 좀 사가지고, 전망이 어떤가 싶어가지고, 사볼까 싶었어. 매입을 하는 게 어떨까? 앞으로 좀 좋을까? 예.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상담 받아보세요. 네네.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그 원주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방화 계획으로 인해서 이 혁신도시와 이 기업도시가 같이 들어와 있는 그래서 혁신도시에는 이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들이 조금 이전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원주에 있는 기업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라고 해서 이 제약회사들이 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이제 이 원주의 모습을 그러다 보니까 이 원주
원주의 지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최근에는 상승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위치를 보자면은 지금 현재 이 상가를 보유하려고 하시는 위치가 지금 현재 이 혁신도시랑 이렇게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혹시 소유를 하고 계신가요? 토지를 소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제 그거를 우리 조카하고 우리 사이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땅만 그때 사놨지요. 네, 토지를 아, 저 사놓으셨는가요? 예, 2015년 2015년도에요? 네. 네. 예, 예. 땅을 사놨다가 우리 네. 조카가 이제 청급을 하니까 네. 그걸 이제 우리 사이하고 나는 땅만 살 때게 올렸지만 올라갈 때게는 사이하고 우리 조카하고 같이 이제 건물이 올랐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분양도 하고 세도 주고 하는데 그래 그 분양 저 상가를 하나 좀 한번 해볼까 싶어서 그래 전망이 어떤가 싶어서 궁금해서 그래 전화 드린 거예요. 네, 일단 이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 토지 지가가 굉장히 이렇게 지가 상승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죠? 맞어요. 그러시죠? 예, 많아요. 지금 많이 올랐대요. 네. 예, 땅이 많이 부럽습니다. 올랐어요. 예. 네, 축하드리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일단 그 토지 투자를 하실 때 이렇게 그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런 혁신도시 주위에 이렇게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지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네. 이렇게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이 토지에다가 이렇게 상가를 이렇게 올리셨으면은 어차피 지가 상승이 된 부분에서 여력이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 건물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평생 이렇게 월세를 받으면서 와. 행복한 토지와 함께 네. 달달이 이렇게 월세 받으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해결되셨어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와, 또 기쁜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렸네요. 맞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다양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싹 해결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들만 많이 많이 일어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전문가와 직접 만나서 고민을 해결하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죠. 세미나 일정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부자들의 투자 비법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투자 전략에 대해 원부동산 개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원부동산 개발 자문상담소 리더스홀에서 8월 4일 금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KTX 부산역사 2층 회의실 201호에서도 8월 8일 화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명탐정들과 함께 성공 투자에 대한 단서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부동산 투자에는 이제 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확신이 들기 전에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같은 세미나에 참여를 하셔서 공부를 먼저 하시고 이제 도전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정인화 전문가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저번 주 시간하고 오늘 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공통점을 한번 시청자분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투자를 하시기에는 계속 오늘 나왔던 말입니다. 이 위치가 위치.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정주영 회장님의 오록이 또 나왔죠. 일단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동규 전문가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저희가 울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울산이 침체되고 이런 울산 분들께서 걱정이 많으신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부동산에서는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울산에 계신 분들이 어떤 부동산을 잘 보유하고 계신다면 한 번 더 제2의 이런 부자들 분들이 탄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 저희가 준비한 정보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